치매에 걸린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한마디. 주연아, 사랑해. 이게 치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엄마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기억해낸 단 한마디였습니다. 과연 엄마는 정말로 저를 기억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단순한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억과 사랑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기에 더욱 생생하고 때로는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평범했던 일상의 균열. 제 이름은 이주연입니다. 올해 37, 두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9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맘이었어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저녁 차려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어제 뭐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난다. 가습을 껐나? 아니, 분명히 껐는데. 엄마는 그때 62살이었습니다. 아빠가 10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워오셨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똑부러지고 강하던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별일 아니라고 넘겼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다녀간 걸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주연이가 언제 왔다 갔니? 엄마 아침에 왔다 갔잖아요. 삼겹살 구워서 같이 먹었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난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제가 전화한 거였는데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나 주연이야. 엄마 딸. 아, 주연이? 그래, 주연이. 그런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의 이름을 억지로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부 청천벽력 같은 진단. 그 후 몇 주 동안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시는 일이 생겼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셨어요. 밤에는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는 계속 졸리워하셨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CT, MRI, 그리고 기억력 테스트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알았는데. 100에서 7을 빼면 93. 아니, 90. 아니. 검사를 받는 엄마를 보며 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렇게 똑똑하시던 엄마가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시다니.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죠. 아직 60대 초반인데 너무 이른 병이었습니다. 치료하면 낫나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완치법이 없습니다. 다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꾸준히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무슨 약인데? 기억력에 좋은 약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에서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엄마가 혼자 울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도 자신의 상태를 어렴풋이 알고 계시다는 걸. 3부 서서히 사라져가는 기억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곁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 주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해. 엄마는 초반에는 치료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들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 하셨죠. 이 약이 뭐 하는 약이야? 기억력에 좋은 약이라고 했잖아요, 엄마. 그랬나? 기억이 안 난다. 같은 대화를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참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더 힘든 건 엄마의 감정 기복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울다가도 몇 분 뒤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곤 했거든요.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엄마, 나 주연이야. 엄마 딸. 거짓말. 우리 주연이는 아직 학교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조각조각 무너졌습니다. 엄마 기억 속에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앨범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엄마 봐. 이게 내 결혼 사진이야. 이게 내 아이들이고. 아, 그래? 예쁘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지? 자기 외손자들 사진을 보고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김치전을 함께 부치기도 하고 옛날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엄마,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사진이야. 기억나? 아, 그래. 참 예쁘게 생겼네. 엄마가 직접 머리 따아주셨잖아요.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난다. 가끔은 엄마가 저를 알아보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제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주연아, 고마워. 엄마가 이러는데도 돌봐줘서. 뭐려 엄마. 당연한 거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런 짐이 되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짐이 아니라 제 전부예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 잠시나마 옛날 엄마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사부 점점 깊어지는 어둠.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병원 가기도 힘들어졌고 엄마의 상태도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저를 완전히 모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계속 주무셨어요. 엄마, 밤이에요. 주무셔야 해요. 아니야, 지금 아침이야. 밥 먹어야 해. 엄마, 시계 봐요. 지금 새벽 3시예요. 시계가 고장났나 봐. 분명히 아침인데.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밤에는 엄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집안일에 엄마 돌봄까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더 힘든 건 엄마가 저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왜 내 집에서 나가지 않아? 엄마, 나 주연이야. 엄마 딸이라고요. 거짓말. 우리 주연이는 착한 아이인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던 엄마가 이제는 저를 무서워하시다니. 어느 날은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엄마의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내가 가야 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엄마를 말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점점 지쳐갔어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이렇게 됐어?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이해해줘야 해. 그럼 언제 다시 예전 할머니가 되실 거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오부, 우연히 발견한 편지. 2021년 겨울, 엄마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편지였어요. 편지 겉봉에는 주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엄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주연아, 오늘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구나.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다. 아빠 없이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도 있는데 우리 주연이는 엄마밖에 없어서 혹시 서운했을까봐 늘 마음이 무거웠어. 하지만 너는 그런 티를 한 번도 내지 않았지.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어.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주연아,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웃으면 엄마도 행복하고 내가 울면 엄마도 슬퍼.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앞으로 대학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우리 주연이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엄마가 믿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엄마는 늘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너는 꼭 행복해져야 해. 엄마가.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엄마지만 예전에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날 밤 엄마가 주무시는 병상 옆에 앉아서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드렸어요. 주연아,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편지를 읽는 내내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뭔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그날 밤 오랜만에 엄마가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6부 급격한 악화. 2022년 들어서면서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 하시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어요. 말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눈빛에서도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죠. 그래서 저는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열까요? 엄마, 김치찌개 끓였어요. 좋아하셨잖아요. 엄마, 아이들이 안부 물어봤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말을 걸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가끔 엄마가 저를 빤히 보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순간이면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어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예요. 그럼 엄마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닐 거예요. 계속 말을 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엄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해 주셨잖아요. 엄마, 제가 첫 월급 받아서 옷 사드렸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엄마, 제 결혼식 때 울면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반응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추억들을,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7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다. 2023년 초 엄마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고 물도 삼키기 어려워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돌아가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원하신다면 재택 호스피스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재택 호스피스를 신청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주 3회씩 오셔서 엄마를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혼자 간병해야 했어요. 그때쯤 엄마는 거의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눈도 잘 뜨지 않으시고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안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엄마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매일 불러드리던 노래를 천천히 불러드렸어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던 노래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불러드렸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들으실 수 있을까 봐서요. 8부 기적 같은 마지막 한마디.
2023년 3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엄마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오셔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주연이에요.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딸. 엄마,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며칠 동안 감고 계셨던 눈을 또렷하게 뜨시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옛날의 그 따뜻한 빛이 보였거든요. 엄마는 마른 입술을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뭐라고 하세요? 저는 귀를 엄마의 입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연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시던 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해.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엄마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어요. 엄마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연아. 사랑해. 그게 엄마가 제게 남긴 진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구부, 엄마가 남긴 진짜 메시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엄마가 정말로 저를 기억하신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분명히 저를 기억하셨던 거라고. 치매는 기억을 앗아갔지만 사랑까지는 앗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고. 장례식장에서 조화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2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을 때의 절망,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기적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부 엄마의 유품 정리. 장례 후 며칠이 지나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서랍장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쓰셨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엄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신 이야기, 이웃 할머니와 나눈 대화, 제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의 기쁨 등이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몇 페이지를 넘겨보니 점점 글씨가 흐려지고 내용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022년 3월 15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어제 가스불을 켜둔 채로 외출했다가 이웃집에서 알려줘서 알았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무서우면서도 슬프다. 내가 만약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우리 딸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딸에 대한 사랑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던 거죠.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걱정들이 적혀 있었어요. 3월 20일. 병원에 가야겠다. 어제는 집 앞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었다. 30년간 다니던 곳인데 딸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하겠다. 걱정할 것 같아서.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다. 만약 정말 치매라면 딸이 너무 힘들어할 텐데. 11부 새로운 발견. 일기장을 더 넘겨보니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3월 28일.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딸이 슬퍼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나는 끝까지 딸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야. 매일 딸의 이름을 되뇌고 함께했던 추억들을 계속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이름이 수십 번 반복해서 써져 있었어요. 마치 잊지 않으려고 연습하신 것처럼요. 페이지를 넘기니 더 많은 연습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제 생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저와 함께한 추억들이 키워드로 적혀 있었어요. 딸 생일 5월 12일 꼭 기억해야 함. 첫 걸음마 11개월 거실에서. 초등학교 입학 7살 노란 가방. 대학 합격 기뻐서 울었음. 이런 식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순간들을 메모해 두셨던 거예요. 마치 치매와 싸우기 위한 무기를 준비하시는 것처럼요. 12부 숨겨진 편지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딸에게 마이너스 엄마가 모든 것을 잊게 되었을 때 읽어주세요라고 써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쓰신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후였어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 너에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비록 언젠가는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너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을 거야. 그것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두 번째 편지는 몇 개월 후에 쓰신 것 같았어요. 글씨가 조금 더 흐려져 있었습니다. 요즘 기억이 많이 흐려졌다. 가끔 너를 못 알아볼 때가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너를 모른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웃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내가 슬퍼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그게 바로 사랑이야. 세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딸아, 엄마가 너를 못 알아보게 되더라도 화내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 비록 기억은 흐려지지만 마음은 그대로니까.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도 그건 병 때문이지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게 아니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 엄마가 완전히 기억을 잃게 되더라도 가끔씩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줘. 비록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 거야. 13부 마지막 편지. 마지막 편지는 글씨가 많이 흐려져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기 어려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오늘은 내 이름도 잠깐 잊어버렸다가 겨우 기억해냈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비록 너를 못 알아보게 되더라도 너를 보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그게 바로 사랑이야.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 이름을 10번씩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 아플 때 간병했던 밤들, 졸업식에서 함께 울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비록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을 거야.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14부 숨겨진 메모들. 편지들과 함께 작은 메모지들도 들어있었어요. 병이 진행되면서 쓰신 것들 같았는데 점점 글씨가 간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딸 이름 지은이 절대 잊지 말자. 딸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딸이 힘들어할 때 해주던 말 괜찮다, 엄마가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은아, 사랑한다. 기억 못해도 사랑한다.
이 메모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끝까지 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 이름을 부르신 것도 그런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15부 이해하게 된 진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잊지 않으려고 계속 연습하셨던 거예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모든 기억을 잃으셨지만 사랑만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마다 상처받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엄마는 기억을 잃으셨지만 사랑은 잃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엄마가 절 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 절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기억이라는 표면적인 것이 사라졌을 뿐 사랑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에도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표정이 밝아지셨고 제가 손을 잡으면 편안해 하셨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따라 부르려고 하셨고 제가 우실 때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시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마음만은 그대로였던 거죠. 16부 새로운 시작. 엄마를 떠나보낸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함과 슬픔이 너무 컸어요. 엄마가 계시던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감이 엄습해왔고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남겨주신 진짜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엄마의 편지들을 읽고 나서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저와 같은 상처를 받고 있었거든요. 처음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70대 할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보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들분이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날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 상처받아요. 4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보실 때 표정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보실 때와는 다를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셨지만 아들분에게는 계속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아시는 것 같았어요. 17부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50대 딸분은 엄마가 자신을 며느리로 착각하신다고 울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분은 아내가 자신을 아버지로 착각하신다고 절망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들께 엄마의 편지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조금씩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건 아니에요.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남겨주신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18부 변화된 관점.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 관점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치매를 기억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치매는 분명히 힘든 병이에요. 하지만 그 병 때문에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고 이름은 잊어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 저는 엄마가 절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었던 거였어요. 19부 기억 속의 엄마. 이제는 엄마를 그리워할 때 슬프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특히 힘들 때면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엄마가 여전히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엄마가 치매에 걸리시기 전의 추억들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셨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셨던 모습, 제가 실수를 했을 때도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모습들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치매라는 병이 와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20부 엄마의 마지막 선물. 생각해보니 엄마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귀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동안 사랑이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을 기억하고 함께한 추억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를 통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요. 기억이 사라져도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못 알아봐도 남아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영원한 사랑. 오늘도 엄마의 묘소에 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을 들고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뭔지.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치매는 엄마의 기억을 가져갔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은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한마디.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평생에 걸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과 함께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걸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너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렴. 그것이 엄마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야. 엄마의 마지막 편지 중에서